걸레질 손으론 우리 집안 안 맞아요. 2025년 3월 15일 오후 강남 호텔 라운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서진 씨가 엄마의 손을 보며 내뱉은 말이었어요. 28년 동안 병원 복도를 닦아온 엄마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그녀는 그 손을 청소부 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우리는 병원 이사장실로 불려갔어요. 그곳에서 서진 씨는 알게 됐습니다. 그 걸레질 손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렸고 병원 자체를 세운 손이라는 것을. 상견례에서 모욕받은 청소부 엄마, 그 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예비 신부로 준비 중인 한수진, 28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12층 라운지에서 상견례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은색 포크와 나이프가 반짝였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제가 고른 옷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도연 씨와 그의 어머니 서진 씨가 앉았어요. 서진 씨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 씨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렸어요. 악수는 3초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서진 씨는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어요.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일을 하시나 봐요?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일합니다. 28년째요. 서진 씨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아, 병원이요? 간호사세요? 아니요. 엄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을 닦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는 천천히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미장원은 다니기 힘드시죠? 그 일 하시면.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검지를 눌렀어요. 긴장하면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서진 씨는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저는 연어 샐러드요. 드레싱은 따로 주세요. 도연 씨도 주문했고 저도 했어요. 엄마는 제일 저렴한 파스타를 골랐습니다. 어머님, 좀 더 좋은 걸로 드세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전 이게 좋아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화제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에요. 네, 도연 씨한테 들었습니다. 도연이 할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서진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절이랄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문이시네요. 그쪽? 가족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서진 씨가 물었어요. 전 홀로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서진 씨는 딱히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그럼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청소 일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대학 보내고 약사 만드는데 문제 없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하얀 접시 위에 예쁘게 담긴 요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서진 씨의 시선이 계속 엄마 손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약사라고 들었어요. 훌륭하네요.
서진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일 그만둘 생각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니요.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집안일에 전념하는 걸 선호하는데 도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수진이랑 제가 정할 문제예요.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잖니. 서진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잔에 물을 채우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물잔이 기울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보가 순식간에 젖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당황하며 냅킨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보다 엄마가 더 빨랐어요. 벌떡 일어나 냅킨 여러 장을 집어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재빨랐어요. 2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금방. 어머. 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이 왜 그러세요? 직원분이 하실 텐데. 엄마는 손을 멈췄어요. 서진 씨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역시 손에 밴 습관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걸레질 손이라 그런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엄마 그 말씀은 이라고 하려 했지만 서진 씨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뭐, 솔직한 얘기잖아. 상견례 자리니까 솔직해야지. 엄마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냅킨으로 손을 닦았어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고 계셨습니다. 엄마 앉아.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새 테이블볼을 깔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포크를 들었습니다. 식사 계속하죠. 저는 포크를 쥐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마의 거친 손. 그 손은 저를 키웠습니다. 밤새 일하고 돌아와 아침 도시락을 싸주던 손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손은 걸레질 손이라 불렸어요. 걸레질 손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수 있었나요? 엄마의 손은 정말 우리 집안에 안 맞는 걸까요?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파스타를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엄마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쥐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엄마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서진 씨는 연어 샐러드를 우아하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세요. 도연 씨가 대답했어요. 결혼 전에 예단을 주고받는 관례가 있어요.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현금으로요. 깔끔하게. 서진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 집안 관례거든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엄마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걸 준비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거요? 네. 예단 대신 약속서를 드리려고 했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약속서요? 서진 씨가 되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약속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진 씨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약속서라.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아가씨. 현실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약속으로 밥 먹고 사나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격식을 갖춰야죠. 돈은 격식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요. 저희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 서진 씨가 끊었습니다. 마음으로 시댁 어른들한테 뭘 드리죠? 마음으로 명절 제사상 차리나요? 어머님, 도연 씨가 말렸지만 서진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돈이 상처라고? 벌어본 적이 없으니 하는 소리네. 그 말에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모두가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벌고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진 씨는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청소부 월급으로요? 네. 얼마나 버시는데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무례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서진 씨를 봤어요. 서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익명 기부라도 하셨나 보네. 하. 비웃음이었어요. 엄마는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게 봉투라는 걸 알았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엄마는 항상 그 봉투를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한 번도 꺼내 보여준 적은 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기부는 이름을 내세워야 의미가 있나요?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서진 씨가 반문했어요. 알아야 할 사람은 압니다. 그게 누군데요? 신과 제 자신이요.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서진 씨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어쨌든 예단은 우리 집안 관례예요. 3천만 원. 한 달 안에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도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약속서 준비한 거 알잖아요. 약속서로 뭘 해? 시댁에 드릴 게 있어야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시작이야. 서진 씨는 단호했어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웨이터가 디저트 메뉴판을 가져왔지만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서진 씨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잘했어요. 수진 씨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엄마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말을 남기고 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 씨가 엄마 잠깐만요라고 했지만 서진 씨는 이미 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도연 씨가 제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계산을 하러 갔고 저와 엄마만 남았어요. 엄마.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는 웃었지만 눈은 젖어 있었어요. 예단. 3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인데. 걱정 마. 모든 방법이 있어. 엄마는 가방을 열어 그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석에 뭔가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로고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아, 이거. 엄마는 재빨리 봉투를 도로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돌아왔어요. 갈까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3월 중순이었지만 아직 쌀쌀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모시고 먼저 들어가. 나는 우리 엄마 좀 달래고 올게. 도연 씨가 말했어요. 응. 도연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엄마와 저를 태웠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리에 불빛만 반짝였어요. 엄마, 응, 오늘 힘들었지? 엄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웠어요. 이 손이 저를 대학 보내고 약사 만들었습니다. 이 손이 28년 동안 병원을 닦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손은 걸레질 손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단 3천만 원을 요구받았어요. 가방 속 봉투. 엄마는 왜 그걸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엄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좀 쉬고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에 도연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단단히 말했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걸레질 손. 역시 손에 밴 습관. 청소부 월급으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엄마의 손을.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유치원 소풍날이었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주방에서 도마 소리가 났어요.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갔어요. 엄마, 어머, 벌써 일어났어? 더 자도 되는데. 엄마는 웃으며 당근을 썰고 있었어요. 손이 빨랐습니다. 엄마 손. 저는 엄마 손을 가리켰어요. 엄마의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어요. 아파? 안 아파. 괜찮아.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김밥을 먹을 때였어요. 친구들은 예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김밥, 하트 모양으로 자른 계란. 우리 김밥은 평범했어요. 동그랗게 말린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맛있었어요. 수진아, 내 엄마 손 왜 그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뭐가? 손이 거칠어. 우리 엄마랑 다르게 생겼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자, 얘들아, 김밥 먹자라고 말해서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운동회장에서 엄마를 봤을 때 엄마는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달리기 잘했어. 2등 했다며? 응.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시락을 먹을 때 엄마가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많이 뛰었지? 응. 저는 엄마 손을 봤어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 왜 이래? 응? 아, 아침에 일하다가 묻었나 봐. 괜찮아. 엄마는 휴지로 손을 닦았어요. 엄마 무슨 일해? 사람들 살리는 일. 사람 살려? 응.
병원에서 일해.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저는 엄마가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회색 재킷을 입고 학교에 오셨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친구 엄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 수진이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공부 잘하던데요. 엄마 닮은 거예요? 아니에요. 애가 혼자 노력한 거죠. 그래도 엄마가 챙겨줘야죠. 무슨 일 하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일합니다. 아, 간호사세요? 아니요.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해?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청소. 청소? 응. 병원 복도, 병실, 화장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닦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창피해 할까봐. 창피 안 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왜? 넌 엄마 직업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자랐잖아. 그게 자랑스러운 거야. 엄마는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응.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엄마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엄마는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손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 냄새였습니다. 엄마 손.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손으로 널 여기까지 키웠어. 엄마가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 뭘? 엄마가 더 고마워.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엄마 사랑해. 제가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엄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 해는 완전히 졌고 밖은 어두워졌어요. 엄마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왔어요. 세수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수진아. 응. 저녁 먹을래?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냈어요.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응? 오늘 왜 봉투 안 꺼냈어?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봤구나. 응.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인데? 곧 알게 될 거야. 엄마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예단 3천만 원.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수진아. 엄마가 저를 봤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전부야. 나도 엄마가 행복해야 해. 엄마는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엄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계란 프라이가 익었습니다. 엄마는 접시에 담아 밥과 함께 차려줬어요. 먹자.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엄마 손을 봤어요. 28년 동안 병원을 닦아온 손, 저를 키워온 손,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 손이 오늘 걸레질 손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단 3천만 원을 요구받았어요. 가방 속 봉투,
엄마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던 그 말.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는 28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제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도연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언제? 오늘 점심. 우리 엄마도 같이 올 거야.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의견 물어보고 연락할게.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다시 만나자는데. 그래. 서진 씨도 온대. 사과하고 싶다고.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이야기는 해야지. 오후 1시 강남역 근처 한식당이었습니다. 조용한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테이블은 4명이 앉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도연 씨와 서진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도연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진 씨는 자리에 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어요. 갈비찜과 불고기,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말이 좀 과했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아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딸 결혼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진 씨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시합니다. 그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진 씨 어머니께서 그런 격식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엄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도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도연아, 엄마 말 듣자. 서진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예를 들면요, 명절 제사. 우리 집은 전통 방식대로 해요. 음식 하나하나 위치가 정해져 있고 절하는 순서도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워야죠. 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손님 접대할 때도 걱정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손이요. 어제도 말했지만 거친 손으로 차를 따르고 음식을 대접하면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수진 씨. 서진 씨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그런 자리들을 피할 수 없어요. 교수님들, 교장 선생님들, 다들 오시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요. 서진 씨가 계속 말했어요. 수진 씨 혼자 시집 오는 게 어떨까 해요. 네. 어머니는 따로 사시고 수진 씨만 우리 집으로. 그럼 좀 편하지 않을까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격식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자주 오면 다른 식구들도 불편해할 거예요. 엄마, 도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현실적인 제안이잖아. 현실적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모욕? 난 배려하는 거야.
수진 씨 어머니한테도 편하잖아. 서진 씨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걸레질 손으로 우리 집 예법을 받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 손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라기보단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제가 당신 집안에 맞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서진 씨가 말을 마치기 전에 도연 씨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모두가 놀라 도연 씨를 봤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너. 엄마는 저 손이 뭔지 알아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손이 누구 살렸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야? 서진 씨가 당황했습니다. 도연 씨는 숨을 고르며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저는 도연 씨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도 도연 씨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서진 씨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진실. 룸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밖에서 종업원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찾더니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어요. 병원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 씨가 물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4년 2월 5일 성은의료재단 신생아 중환자실.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병원이 파산 직전이었대요. 도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NICU 폐쇄 직전이었고 나도 살 수 있을지 몰랐대요. 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는지 알아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익명의 기부자. 3억 원을 기부하고 NICU를 살렸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도 살았고요. 도연 씨는 엄마를 봤습니다. 그 익명 기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손이 날 살린 겁니다. 도연 씨가 말했어요. 걸레질 손이라고 부르는 그 손이요. 서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아, 그게 무슨... 확인하고 싶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성은의료재단 1994년 익명 기부자 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작게 말했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엄마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길 바랐어. 엄마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은의료재단 로고가 구석에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확인하실래요? 28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봉투는 오래됐지만 정갈했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낡았고 구김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중히 다뤄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진 씨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세요.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는 천천히 봉투를 집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서진 씨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기부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성은의료재단 기부금 영수증. 1994년 2월 10일. 금액 3억 원. 기부자 익명. 서진 씨가 읽다가 멈췄어요. 하단에 작은 글씨로 한미자라고 적혀 있네요. 도연 씨가 몸을 숙여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이네. 저도 봤어요. 진짜였습니다. 엄마 이름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서진 씨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분, 공증서,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성은의료재단 설립 지분 보유 현황, 한미자, 지분율 15%. 서진 씨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도연 씨는 말없이 다음 서류를 집었습니다. 기부 내역서.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목소리가 잠겼어요. 매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작게 말했어요. 말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왜 말 안 했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길 바랐어. 엄마는 마지막 서류를 집어 제게 건넸어요. 재단 정관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을 봐. 저는 서류를 봤어요. 성은의료재단. 성은. 내 이름 한 글자를 따온 거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이 진자는 너무 흔해서 성자를 골랐어. 성실할 성. 내가 성실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그리고 은혜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엄마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재단 이름을 성은으로 지었어. 내 이름으로. 도연 씨가 사진을 집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1994년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청소 작업복을 입고 인큐베이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어머님이세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응, 28살 때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3살 때였어. 그때 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서진 씨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남편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3억 원. 큰 돈이었죠. 그걸 수진이 교육비로 쓸까, 집을 살까 고민했어요. 엄마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NICU에서요. 청소하러 갔다가 봤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아기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병원이 파산 직전이라서 NICU를 닫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아기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요.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 돈으로 저 아기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기부하신 거예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다음 날 바로 병원장실에 갔어요. 3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죠. 조건이 있었어요? 네.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이름은 내 딸 이름에서 따온 성은으로 해달라고. 엄마는 저를 봤어요. 너한테 물려줄 유산이 돈이 아니라 이름이길 바랐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안았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숨겨서. 아니야, 엄마.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연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서진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서진 씨는 일어나 엄마 앞에 섰습니다. 걸레질 손이라고 했죠. 격식에 안 맞는다고 했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제 아들을 살린 손이었네요. 서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엄마가 서진 씨를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격식이 뭔지, 품격이 뭔지. 손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직업이 아니라 태도고요. 서진 씨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제가 함부로 대했네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서진 씨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 손에 제 아들 목숨이 달려 있었는데 룸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미자 씨? 엄마가 돌아봤어요. 정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연락이 안 되길래 찾았어요. 남자는 우리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은의료재단 이사장 대리 정태준입니다. 모두가 놀라 남자를 봤어요. 이사장, 대리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한미자 이사님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요? 서진 씨가 되물었어요. 네. 한미자 씨는 우리 재단 설립자 중 한 분이십니다. 정 회장은 엄마를 봤어요. 30년 동안 익명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도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회장이 대답했어요. 한 이사님 뜻이었어요.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름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엄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너무 오셨어요, 회장님. 아니에요. 와야 할 때 온 거죠. 정 회장은 서진 씨를 봤어요.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다면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오해요? 네. 한 이사님이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정 회장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성은의료재단 이사 한미자. 명함을 서진 씨에게 건넸어요. 서진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왔지만요. 정 회장은 웃었습니다. 현장의 손으로 시작됐지만 생각과 책임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게 한미자 이사님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닙니다. 정 회장은 우리 모두를 봤어요.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한 이사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서진 씨는 명함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는 저와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정 회장은 서진 씨를 봤습니다.
혹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더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진 씨는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격식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예절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죠.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제가 아는 건 거칠애 뿐이었다는 걸. 도연 씨가 엄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응. 진심으로 미안해요. 서진 씨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한 말들 다 취소하고 싶어요. 손이 거칠다고, 걸레질 손이라고, 격식에 안 맞는다고, 목이 메었어요.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서진 씨를 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린 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숨을 구한 은인한테. 저는 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요? 서진 씨가 되물었어요. 보험금 3억 원. 그걸 자기 아이 교육비로 쓸 수도 있었는데 남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셨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일하면서 키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아기들이 살아야 부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부했죠.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한 이사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병원은 문 닫았을 겁니다. NICU만이 아니라 병원 전체가요. 그래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네. 3억 원 덕분에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재건했죠. 정 회장은 엄마를 봤습니다. 한 이사님은 그 후로도 매년 기부하셨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30년 동안요. 서진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30년 동안이요? 네. 청소일로 번 돈을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을 병원에 기부하셨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 항상 허름한 집에 살았구나. 괜찮았어. 엄마가 웃었어요.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잖아. 하지만, 수진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기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것도 좋았고, 엄마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었어요. 1994년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찍던 날 기억나? 도연 씨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던 날이었어. 정말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응. 간호사가 기적이에요라고 했어.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엄마는 사진을 도연 씨에게 건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 아,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도연 씨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이 사진 속 아기였군요. 응.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 씨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요. 엄마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대로 인사해야죠. 도연 씨는 깊게 절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는 도연 씨를 일으켰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수진이를 사랑해주는 것으로. 도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 씨는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한 이사님, 네. 제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병원 청소팀, 식당 직원분들, 경비 아저씨들.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손이 거칠다고, 일이 천하다고, 격식에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엄마는 서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고, 딸이고, 아들이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도연 씨한테 가르쳐 주세요. 품격이 뭔지. 엄마는 미소 지었어요. 품격은 가격표가 아니에요. 명품 핸드백도 진주 목걸이도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태도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게 품격이에요. 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한 이사님한테, 저한테 배울 게 없어요. 아니에요. 서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제대로 배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요.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 이사님, 월요일 이사회에서 뵙죠. 네, 회장님. 정 회장은 우리 모두에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룸 안에 4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진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원래 예단으로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열자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주는.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게 예단이 아니더라고요. 서진 씨는 반지를 꺼내 엄마 손에 올려놓았어요. 사죄의 표시로 드리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아들을 살려주신 분한테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귀해요. 서진 씨는 엄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제발.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예단은 필요 없어요. 네. 대신 약속서를 주세요. 수진 씨가 준비한 그거요. 저는 가방에서 약속서를 꺼냈습니다. 서진 씨가 받아 읽었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약속. 좋네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병원 봉사 한 번씩, 청소팀, 식당, 경비실, 함께 감사 인사드리러 가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그리고 직업 비하 금지. 우리 집안 규칙으로 만들게요. 서진 씨는 약속서 아래에 펜으로 적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명절마다 병원 봉사 동행. 이제 이게 우리 집안 격식이에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진짜 격식? 엄마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서에 차례로 사인했어요. 먼저 서진 씨, 그 다음 엄마, 도연 씨, 그리고 저. 4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저야말로요, 사돈어른. 2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과 부드럽고 차가웠던 손이 이제 같은 온기로 만났습니다. 진짜 사과가 이루어졌고 진짜 화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엄마와 함께 성은의료재단에 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약속서의 첫 번째 실천 날이었죠. 병원 로비에 도연 씨와 서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진 씨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인사했어요.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서진 씨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 선물이요. 청소팀이랑 식당 직원분들 드리려고요. 봉투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서진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우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소팀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5명의 직원분들이 휴게실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 미자 씨?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소개할 분들이 있어서요. 엄마는 우리를 가리켰어요. 제 딸 수진이에요. 그리고 사위 도연 씨 사돈 어른이고요. 아이고, 결혼하시나 봐요? 네. 서진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직원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며칠 전까지 여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서진 씨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지켜주셔서. 직원분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봤어요. 아이고, 뭘 그러세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할 일 한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서진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아요. 환자들도 안전하지 않고요. 서진 씨는 봉투를 꺼내 한 분 한 분께 건넸습니다. 작은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표시요. 직원분들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상품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큰데요. 아니에요. 제 마음에 비하면 작아요. 서진 씨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명절마다 인사 올게요. 그럴 필요 없는데. 필요 있어요. 서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배워야 해요. 진짜 품격이 뭔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바빴습니다. 주방에서 5명의 조리사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미자 씨,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수진이도 컸네? 네. 이제 결혼해요. 어머, 축하해요. 박 선생님은 앞치마를 벗고 나왔어요. 서진 씨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예요. 어머, 반갑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러요. 서진 씨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매일 환자분들 식사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할 일인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음식으로 환자분들이 회복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박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이제부터 자주 들으실 거예요. 서진 씨는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실에 들렀어요. 안녕하세요, 최 아저씨.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오, 미자 씨. 오늘은 무슨 일이야?
소개할 분들이 있어서요. 우리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 씨가 최 아저씨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병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 씨는 봉투를 건넸어요. 덕분에 환자분들이 안전해요. 최 아저씨는 당황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요. 아니, 이렇게까지. 당연히 드려야죠. 서진 씨는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 병원이 돌아가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서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부끄러웠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저런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하셨잖아요. 응. 그래도 늦지 않았죠? 전혀요. 도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결혼식 날짜 잡을까? 응. 다음 달 어때? 5월? 좋아.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하자. 가족들만. 네. 화려할 필요 없어. 의미 있는 게 중요하지. 서진 씨는 엄마를 봤어요. 사돈 어른 괜찮으세요? 저야 좋죠. 그럼 결정. 가족 중심 작은 결혼식.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서진 씨도 웃었어요. 배우는 중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엄마는 웃었습니다. 서진 씨도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가로수 잎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전 상견례 자리에서 걸레질 손이라 불렸던 그 손. 오늘 그 손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변한 건 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서진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졌고 변화는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일까요? 엄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은 의료재단 이사장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환경이 곧 생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청소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위에 얇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이사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이사회 있잖아요. 그렇죠. 정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어요. 한 이사님, 이제 공식 직함 쓰시는 게 어떨까요? 공식 직함이요? 네. 명함도 만들고 이사실도 따로 배정하고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전히 현장이 좋아요.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니까요. 엄마는 미소 지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바꿀 필요 없어요. 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시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게 한 이사님다운 거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서진 씨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사돈 어른? 엄마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사회 있다고 들었어요. 응원하러 왔어요. 서진 씨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카네이션이에요.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에요. 고마워요. 엄마는 꽃을 받았습니다. 향기가 좋았어요.
서진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요. 이게 뭐예요? 핸드크림이에요. 제가 쓰는 건데. 서진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손 관리용이에요. 받아주실래요? 엄마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 씨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제가 함부로 대했죠. 정말 미안했어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진 씨의 눈이 촉촉했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요. 한 이사님한테서. 배울 게 없어요. 아니에요. 많아요. 서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품격이 뭔지, 삶이 뭔지, 사랑이 뭔지. 정 회장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회의실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네, 회장님. 정 회장이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서진 씨가 창밖을 봤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한 이사님. 네.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서진 씨는 엄마를 봤습니다. 품격은 가격표가 아니더라고요. 명품 핸드백도 진주 목걸이도 대대로 내려오는 금반지도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태도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게 품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 이사님은 그걸 평생 실천하셨어요. 서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3억 원을 기부하고 매년 1,0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서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못했거든요. 평생 이제라도 하시면 되죠. 엄마는 웃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진심은 언제든 통해요. 서진 씨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진이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엄마는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원 3층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를 적시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미자 씨, 안녕하세요. 응, 안녕. 오늘도 수고하세요. 너도. 엄마는 웃으며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 복도를 닦는 엄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성은 의료재단 이사이자 설립자이자 생명을 살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름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다가갔습니다. 엄마, 수진아. 왜 안 가고 여기 있어? 엄마 보러 왔지. 엄마는 걸레를 헹구고 일어났어요. 배고프지? 점심 먹으러 가자. 응. 우리는 손을 잡고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걸레질 손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린 손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손이었죠.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응. 행복하니?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는 웃었어요.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내가 행복한 거. 엄마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다 말했잖아.
홀가분해.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응, 그럴게.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걸레질 손이라 모욕받던 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병원 복도를 닦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손이 누구를 살렸는지,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손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것을. 품격은 가격표가 아니었어요. 명품도 금반지도 예단도 아니었습니다. 품격은 태도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오늘도 그 품격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